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화면을 다 오픈해 주시니까 오늘 왠지 교육이 내용도 굉장히 직관적인데 교육도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좀 함께 알아야 할 유아 성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조금 난감한 내용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답해야 되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 또 고민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마 저와 이제 또 함께 많이 해보셨던 부모님들, 또 함께 저랑 시간을 가지셨던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솔직하잖아요? 네, 여러분. 네, 숨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부끄러워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가는 어떻게 생겨요? 얘는 또 뭐 그런 것부터 물어봐.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네, 여러분들 지금 다 저 앞에서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시는데, 막 얼굴 빨갛고 부끄러워 하시면은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오늘 나는 내 안에 숨겨진 걸 다 열겠다 하시는 분들 동그라미. 네, 우리 킹베베 어린이집 문소희 선생님. 어머니, 문소희 어머니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적극적인 자세 자꾸 하시면 선물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자, 지금부터 대체 우리 아이들한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놈의 성교육. 오늘만큼은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부터 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하는 베스트 질문 5가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엄마, 나는 왜 고추가 없어요? 네, 우리 여자아이들한테서 많이 듣는 질문이시죠. 넌 여자애니까 고추가 없고 그런 거지. 엄마도 고추 없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랑 목욕할 때 보여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황합니다, 아이들. 네. 엄마는 왜 고추가 없어요? 두 번째, 엄마는 왜 가슴이 커요? 네, 근데 어머님들은 그냥 귀엽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경우 있습니다. 네, 제가 교사인데요. 이렇게 툭툭 치면서 선생님은 왜 가슴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굉장히 지금 뭐 웃으시는 선생님은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엄마는 왜 가슴이 커요? 또, 엄마, 아빠, 아가는 어떻게 생겨요?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네, 아빠들 당황하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막 이렇게 얘기해서요. 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진짜 다리 밑에서 저는 주워온 줄 알았어요. 전 진짜 어렸을 때 제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고 엄마 아빠한테 어느 다리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알고 보니 엄마 다리였어요. 네, 아이들이랑 함께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좀 부모님들이랑 많이 얘기할 거라서 부모님들이 당황하지 않으신다면 괜찮습니다. 네, 아이들이 들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선생님, 왜 고추는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있죠. 제일 민감한 상황. 네.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물어보면 부끄러워하는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추는 왜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또 선생님, 자꾸 친구가 나 만져요. 이 경우는 난감한 경우가 아니라 당황하고 화나는 경우죠. 근데 사실 아이들은 이게 화나는 경우인지 모르고 물어봤다가 갑자기 혼나. 자기도 궁금해서 만졌고 친구가 만져도 된다 그래서 만진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너 누가 만졌어?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선생님이나 애들 다 전체 당황하고 왜 화나는지 모르는데 혼나고 이런 상황이 또 겪어요. 왜 이때 안 되는지를 얘기해 주기 전에 혼부터 내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아이들이 하는 질문 외에 부모님 선생님이 좀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그 질문 5가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스티커로 붙여주실 거예요. 네. 이 줌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은 스티커를 아시겠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몸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뭐, yes, no,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할게요. 나는 아이들이 저렇게 성에 관해서 질문하면, 엄마, 왜 나는 고추가 없어요? 엄마, 친구가 자꾸 나 만져. 이렇게 질문하면, 엄마, 아빠랑 어떻게 결혼했어요? 엄마, 아빠, 나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다. yes, no, 네, 스티커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다. 또 계시고, X 있으시고, 이건 세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닌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지금 거의 손든 참가자분 2분 계시고요. 네, 채팅창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한번, 채팅창에 예스, 예스 많아요. 노, 네, 나오고 예스, 예스, 예스. 솔직하게 당당하게 난 말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예스인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인 분들한테. 자, 예스인 분들한테. 엄마, 아빠, 나는 왜 고추가 없어요? 네, 물어봤습니다. 자, 예스인 분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스인 분들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엄마, 아빠, 나 왜 고추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 대답이 생각보다 당황스러울 만큼 네,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너는 여자이기 때문이야. 난 둘 다 아들인데. 그러면은 네, 왜 엄마는 고추가 없는데 난 고추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달라요? 여자 고추 없다. 고추는 남자 여자 다 있는데 여자는 몸속에 숨어있어. 네, 굉장히 독특한 답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나름대로 지금 남자들의 은경청 여자 몸에 음순이 있다. 감진섭 아버님 어디 계신가요? 네, 김진섭 우리 아이 어머님 아버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저렇게 정확하고 전문성 있게 대답을 해주신다. 네, 보통 지금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로의 다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노라고 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몸의 소중한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야. 아주 우리 꼬마성 어린이집 역시 꼬마성 어린이집 달라. 꼬마성 어린이집. 네, 꼬마성 어린이집은 제가 좀 자주 교육했던 우리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저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 또 부모님도 또 계시겠지만 사실 그런 게 왜 궁금해. 엄마 아빠가 아가를 낳는 건 너희들을 엄마 아빠가 사랑하기 때문이야.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그건 어른이 되면 다 알게 돼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유튜브로 막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딱 바로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왜 엄마 아빠는 같이 자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엄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엄마 나는 왜 여자 화장실 가면 안 돼요? 남자 화장실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다거나 사실 아이들이 질문하는 질문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기서 왜 우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될까요? 내가 아는 정도의 대답은 해줄 수 있는데 엄마 근데 왜 나는 내 고추를 만지면 안 돼요? 왜 나는 내 몸 만지면 안 돼요? 정말 되게 순수하게 물어보죠 아이들은. 그럴 때 너의 몸은 소중하니까 만지면 병균 들어가, 그 벌레 들어가, 그래서 병원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벌레가 들어간다는 의미, 또 아이들이 이것이 왜 만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의미, 그것을 왜 또 만지면 안 돼서 내가 숨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왜 아이들이 겪어야 될까요? 자, 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당황할까요? 어떤 거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어떤 질문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지 그건 또 어떤 이유인지 한번 채팅창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는 것인가? 뭔가 엄마 왜 나는 고추 만지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지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에 또 친구들이 엄마 아빠 왜 같이 자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주무시면서 또 부부관계를 맺을 때 순간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한번 자유롭게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 아버님들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좀 덜 당황하셔도 되는데 선생님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은 내 아이니까 설명이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성교육을 안 하시고 원에 보내시면 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또 당황스럽거든요. 전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황하는 걸까요? 예전에 성에 대해 부끄러운 거라 배워서 맞아요. 제대로 성교육을 받지 못해서 좋습니다. 네, 내가 여자라서 딸이 아들에 대한 질문을 할 줄을 생각지도 못했다. 우리 오늘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대답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되면 선물 주기가 되게 애매한데 너무 선물 줄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자, 성에 대한 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또 내가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이 아이들한테 성교육에 대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혼났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네, 보통은 저희는 질문을 마음껏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애가 뭘 그런 걸 알려고 그래 라고 한다거나 할머니는 만져도 돼 아빠는 만져도 돼 이랬거나 네,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배웠거나 저희가 배울 때 혼났던 경험과 이거는 부끄러운 거고 말하면 안 되는 음지의 세계에 있었던 경험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효과적으로 성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효과적인 유아 성교육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왜 고추가 없어와 같이 어른들 입장에서 듣기 거북한 질문을 받았을 때가 가장 좋은 성교육의 기회입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간단하고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북한 질문에 대해 어른들이 회피하고 얼버무리면 아이들은 자신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라 여기고 숨기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왔죠. 성교육은 유네스코의 권고대로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남녀의 차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엄마 나는 어디서 태어났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이때가 성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나이와 이해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그 교육을 할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나 TV에 나오는 동물의 짝짓기를 예를 드는 것도 좋은 성교육입니다. 언젠가 다 알 텐데 왜 미리 가르쳐야 하나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짓 하면 고추 떨어진다. 네.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언행도 삼가야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의 성 정체성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한 성교육입니다. 유아기 때부터 집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서 건강한 성문화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금 참석하신 부모님들은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바른 성교육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시간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입니다. 네, 훌륭하시죠? 자, 스스로에게 나는 좋은 부모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시는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좋은 부모님이야. 네, 그리고 함께 참석하신 선생님들 또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선생님이야. 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이들에게 좋은 바른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왜 고추가 없어요? 나는 왜 고추가 있어요? 라는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을 해주시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바른 성교육을 받지 못해서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이걸 하면 잘못됐다고 느껴졌던 그 고정관념을 이제는 탈피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바른 성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 그 시작이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왜 고추가 없어요? 쟤는 왜 고추가 있어요? 또 남자아이들은요. 나는 왜 서서 다른 친구들 다 보는데 쉬야 해요? 저 친구들은 앉아서 쉬야 하는데?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남근기에 프로이드라는 우리 이제 심리사회학자 아시겠죠? 심리성학자. 우리 프로이드 이 심리학자가 남근기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셨죠. 저희한테 이론적으로. 이때 남자아이들은 여자 엄마를 사랑해서 아빠를 질투하는 시기가 되고 또 여자아이들은 아빠를 좋아해서 엄마를 질투하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남자아이들은 내가 고추가 있는 이 남자인데 아빠보다는 작고 나는 연약해. 그래서 아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아빠보다 세고 싶어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여자아이들은 또 나는 엄마가 아빠를 또 좋아하잖아요. 또 아빠는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보다 더 예뻐지려고 막 립스틱도 바르면서 또 아빠처럼 되고 싶어서 아빠가 갖고 있는 고추가 갖고 싶은 그런 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겪는 겁니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때 그런 게 왜 궁금해? 당연히 궁금하고 그렇다면 아예 목욕도 못하는 거예요. 궁금하게 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궁금해지면 더 증폭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을 아이들이 물어볼 때 아이들에게 나는 여자고 내 동생은 남자고 엄마는 여자고 아빠는 남자인데 그럼 서로 다른 점이 뭘까? 아까 우리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해주셨죠. 정확하게 여자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부분이 어떤 전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래요. 여자라는 이름, 남자라는 이름도 성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자가 갖고 있는 부위, 몸의 부위에 이름이 있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몸의 부위에 이름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몸에 대한 우리가 음경, 음순, 질, 자궁 얘기를 할 때 우리 스스로 부끄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다 아는 거죠. 지금 엄마 볼 빨개졌다 다 알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이름을 말한다. 왜냐? 이름을 말한다는 거는 있다는 거거든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에 아주 소중한 부분들은 특히나 이름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조차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먼저 그러면요. 아이들과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들아, 너희들은 여자고 너희들은 남자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교육이라고 보면 아이들한테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무엇이 똑같을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똑같을까? 하고 아이들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아이들과 신체놀이 하면서 똑같은 점을 찾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신체 외부에는 손발, 머리, 어깨, 무릎, 얼굴, 턱, 구멍 등을 아이들이 찾게 해주는 거죠. 구멍은 어느 구멍이 있어요? 콧구멍, 귓구멍, 모공. 또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배꼽구멍. 똑같은 구멍들 한번 찾아보고요. 신체 내부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이들이 신체 내부에는 뭐가 있는 거를 보이지 않는 걸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심장, 소화기, 감각신경, 뼈, 혈관, 근육 등 이런 것들은 직접 실사나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같은 점을 찾아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같은 점을 찾고 나서 이제는 다른 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다른 점을 찾을 때 개인별 차이, 점의 크기나 눈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코, 이 개인별 차이를 잘 또 알려주시면 우리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과 다민족이 같이 있을 때 아이들이 더 서로를 또 존중하는 법도 알게 됩니다. 얼굴색이 다르네. 저 친구랑 나랑은 코 모양이 다르네. 그런데 왜 코 모양이 다를까? 중동에 사는 친구, 미국에 사는 친구,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 베트남에 사는 친구, 또 아시아권에 있는 친구, 또 유럽권에 있는 친구가 서로 비슷하게 다르다는 것.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함께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주면서요. 거기서 이제 성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성별의 차이. 신체 외부에는 어떤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남자한테는 수염과 음경과 음란이 있대. 실사진을 보여줘도 좋고요. 제가 옆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을 보면서도 정확하게 신체 구조를 보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때 이제 유방, 음순, 음액 등이 있죠. 그리고 신체 내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자한테는요. 정자라고 아기씨가 있고요. 그 정자가 같이 있는 곳이 정소라는 공간이 있대요. 또 여자들한테는요. 난자라는 아기씨가 있고 또 아기씨가 걸어가는 길, 아기씨, 남자의 아기씨가 들어가는 정자가 들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질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리고 그 난자와 정자가 모여서 함께 아기를 만드는 곳, 아기집, 그것이 바로 자궁이래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전문 용어도 알면서 쉬운 단어를 같이 말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운 단어로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도 쉬운 단어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자, 고추. 우리 고추가 뭐가 있습니까? 먹는 고추 있습니다. 먹는 고추. 먹는 고추처럼 쉽게 고추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고추만 얘기하면 안 된다. 아이들한테도 비속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실제 정말 우리 몸의 고유의 소중한 이름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머님들이 그 애칭 부르시잖아요. 아이들 이름이 만약에 우리 문소희 어머님이 너무 잘 보여서 잠깐 이름을 좀 빌리겠습니다. 자, 우리 소희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소희가 약간 만두처럼 생긴 거예요. 귀엽게.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만두 거리면서 집에서는 만두로 부르고 바깥에서 소희라고 불러요.
그러면 되게 귀엽기도 하지만 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애칭을 부르더라도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이름을 자주 불러주시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적인 용어를 적어도 만 3세에서 만 4세가 가면서 점차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 집 얘기하면 자궁도 같이 얘기해주고 아기 길 얘기했다면 질도 같이 얘기해줘서 만 5세 정도 되면 정확하게 신체 구조에 대한 이름을 아이들이 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전문 용어를 말하게 되면 어떻게 좋으냐면요. 아이들이 혹시 누군가가 내 몸을 만졌을 때 어디를 만졌다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고추를 만졌다라고 말하는 거는 통칭이잖아요. 근데 엄마 내 음경을 만졌어. 내 음낭을 만졌어.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떤 성폭력이나 성학대,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을 때 아이들이 어느 구간인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전문 용어를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면 될지, 신체 부분, 이름 카드 놀이를 통해서 신체를 보고 이름을 맞추는 놀이. 그 신체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내 몸이 하는 일, 줄긋기, 선긋기 하면서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내가 여기를 만졌을 때 기분, 내 가슴을 만졌을 때 기분, 내 음낭을 만졌을 때 기분, 내 엉덩이를 만졌을 때 기분에 카드를 만들어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부위가 왜 소중한지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괴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감각 운동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이 신체들이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이 시작을 같이 할 건데요. 다르기 때문에 너는 한 명뿐이고 소중한 거야.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알려주기 이전에 너가 너 스스로 고추를 만지면 안 돼 라고 멈추게 하기 이전에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기반되는 설명은 내가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고 내 몸에는 이렇게 소중한 신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너와 나는 달라. 70억 인구 중에 우리 어머님들은 한 명뿐입니다. 그쵸? 70억 인구 중에 우리 어머님들의 남편분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한 명뿐입니다. 아무리 쌍둥이라도요. 유전자 자체가 틀려요. 지문이 틀립니다. 태어날 땐 같은 날에 태어날 수 있겠으나 죽는 그 순간은 다 다르겠죠. 느끼는 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는 것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내가 잘하는 것, 나만이 가진 목소리 생김새의 기능과 능력을 알려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야 돼. 그래서 저희 마음빛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을 말할 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는 마음의 힘이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는 깨끗하게 너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꿀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가꾸면 될까? 그렇지. 깨끗하게 씻을 거야. 근데 깨끗하게 씻는데 머리, 얼굴, 보이는 곳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수영복으로 가리는 부분. 수영복으로 가린다는 건 뭘까요? 수영장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다 벗으면 되지. 왜 수영복은 우리의 소중한 부분을 가릴까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몸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옷을 벗어도 우리의 가슴과 우리 소중한 아기집이 있는 곳을 보호하는 것이다. 요걸 꼭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손을 씻어보고 이제 내 겉의 모습을 씻어보다가 인형 목욕시킬 때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그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씻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깨끗하게 내 몸을 가꾸는 거. 그러면서 내 몸을 가꿀 때 말을 하고 내 몸을 소중하게 가꾸는 내 옷을 정갈하게 입는 것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치질, 놀이하기, 속옷과 옷도 바르게 입는 것. 옷을 입었는데 속옷 안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을 깨끗하게 가꾸고 보호하는 데 약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요. 아이들이 속옷도 왜 꼭 입어야 되는지, 속바지를 왜 꼭 입어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또 나는 튼튼해야 돼요. 왜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 건강하게 할 때는요. 우리 마음결에선 자율을 가르칩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자율. 규율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스스로 도전하는 마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식습관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상도 차려보고요. 아이들과 식당도 놀이해보면서 아이들이 설거지도 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튼튼해야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이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안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마음빛깔에서는 순서와 자리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질서를 가르쳐요. 그래서 위험한 곳에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고요. 그럼 위험한 곳에 갔었을 때 내가 어떻게 순서를 잡고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자, 그러면 위험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놀이동산도 안전한 곳만은 아니에요. 그죠? 휴게소 안전한 곳만은 아닙니다. 자, 지금 추석 이제 가시잖아요. 추석에 많은 인파 속에 가게 될 때 아이들한테도 질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위험한 곳에 갔었을 때 엄마와 함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어디를 갈지 모르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한 곳, 안전한 곳에서 너가 엄마와 함께 자리를 함께 지켜야 되고 순서를 지켜서 엄마와 같이 갔다가 돌아와야 한다는 거. 이때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요. 그럼 질서를 선택하기 놀이도 해보고요. 엄마와 함께 놀이동산 갔을 때의 규칙, 또 외부에 갔을 때의 규칙, 또 그렇다면 또 거기서 정리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을 알려주면서도 이 모든 교육이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똑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달라요. 아까는 왜 고추가 없어요?에 대한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왜 가슴이 커요? 라는 질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뭐가 틀리나요? 발달 과정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나는 엄마 가슴이 없는데 엄마 왜 가슴이 커? 이거거든요. 아빠 나는 고추가 작은데 왜 아빠는 고추가 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그러면 말해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성장할 때 두려워하는 성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사춘기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초경을 할 때 굉장히 여자아이들은 놀라요. 저도 제가 초경을 할 때 똥 싼 줄 알았어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네, 속옷에 똥이 묻은 줄 알았어요. 똥이 묻은 줄 알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그것도 똥 쌌다고 혼날까봐 이 나이에. 지렸다고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한참 찾다가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른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성장 과정에 겪었던 두려움과 놀라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남자분들도 그 초등학교 때는 목소리 막 하이톤으로 막 성악했다가 갑자기 중학교 되면서 목소리가 어수키해지고 막 수염 나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그리고 막 꿈꾸고 났는데 몽정하고 막 이러면은 되게 당황하시거든요. 우리 아버님들 당황하셨죠? 네, 아버님들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당황하셨죠? 네, 갑자기 내 몸이 변해가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언제 알려줘요? 그 타이밍에 알려주면 늦어요. 어렸을 때 이미 알려주면 아이들이 당당하게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나 이제 컸나봐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엄마 나 이젠 진짜 엄마 어른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훌륭한 부모님들은요. 아이 그 초경할 때 파티하십니다. 파티. 아버님들이 생리대 사다 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어른이 됐다고 성인식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아빠 남자애들도요. 그 몽정 경험한 아이들한테 박수 쳐주고요. 오히려 그 남자애들 자위하라고 티슈를 선물해주는 아버님들도 계세요. 신기하죠? 네. 제가 정말 제 친구가 그래요. 제 친구가 그 자기는 어른 되면은 자위할 때 이렇게 티슈 주겠대. 그래서 미쳤냐고 막 우리는 얘 이상하네요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아이한테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멋있죠? 네, 이게 멋있는 거예요. 네, 초경했을 때 아빠가 꽃다발 사주셨구나. 꽃 받았구나. 그 아버님들께 오늘 다시 전화하셔서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엄청 멋있는 아버님이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한 것을 바깥에 숨기지 않고 부모님들한테 말한다는 것은 적어도 성범죄자를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음지에 계속 있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졌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소통이 끊기게 됩니다. 부모님들 5살, 6살, 7살이 되고 초등학교만 가도 나랑 안 놀아주는데. 그쵸? 청소년 돼서 더 안 놀아줘봐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같이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더라도, 네, 포르노를 같이 못 보더라도 아이들과 같이 여자친구 누구야? 남자친구 누구야? 너 왜 그 남자애 좋아해? 이런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여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영유아기 때는요. 걸음마 옹알이도 하고 배변 훈련도 하고 너는 지금 이걸 하는 나이야. 그리고 엄마 보호를 지금은 받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서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도와주지. 그게 우리 친구들이 애기라서 그래. 너가 지금 여기 가슴 엄마처럼 없지? 엄마처럼 찌찌 없지? 엄마처럼 가슴 없지? 엄마 가슴은 유방이라고 하는데 이거 왜 있게? 그러면서 자랑도 하세요. 그럼 애들이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엄마 부래지어도 한번 차봐요. 엄마 채워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 그러면 안 돼. 애들이 막 눈에다가 끼고 막 머리에다 끼고 짱구는 못 말려처럼 해요. 그러면은 같이 웃으면서 엄마도 같이 해줘. 하면서 이거는 엄마 가슴을 보호하는 거야. 너는 없지? 엄마도 그때는 없었어. 엄마는 그때는 엄마의 가슴에 우리 친구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우유집이 생기는 거야. 우유집이 생기는 건 누구를 위해서 생기는 거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생기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엄마 몸이 변해가. 굉장히 의미 있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구나. 근데 그 변해가는 중간 단계가 있어. 그 단계가 언제예요? 이제는 우리 몸에서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른의 몸이 됐어요 라고 알려주는 시기가 바로 우리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시기야. 그래서 오줌을 쌀 때 갑자기 피가 나올 때도 있어. 그때는 아프지도 않은데 피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엄청 배가 아파서 응가를 하고 똥을 싸러 가는 줄 알았더니 피가 나올 때도 있어. 그때는 언니 오빠야가 되면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된 거래.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갑자기 엄마 자고 일어났는데 하얀 물이 생기고 내 고추가 서 있어.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 친구가 아빠가 되기 위한 과정이야. 아빠가 있어야 아기가 생기거든. 엄마가 아무리 가슴이 이따만큼 크고 말이야. 골반이 이따만큼 커가지고 애들 한 3, 4명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아빠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아빠 없으면 안 되죠. 아빠 없으면 내 혼자 막 방방거리고 24시간 뛴다 해서 애가 생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엄청 성공하신 거예요. 예, 남편분들 만나서 결혼해서 애기 낳았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엄청 부러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결혼 안 했어요. 못한 거죠, 이쯤 되면. 못했는데, 막 저는 애들만 보면 환장하는데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완전한 성공을 하고 계시는데, 이래서 청장년기, 엄마 아빠 나이가 되면 이제 신체가 완성이 돼.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너같이 예쁜 딸을 낳은 거야. 그리고 이제는 엄마 아빠가 나중에 늙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커가면 엄마 아빠는 노인이 돼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잘 컸구나 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도 주고 칭찬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하실 거예요.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엄마 왜 우리 고추는 밖에 있고 나는 고추가 없어? 이렇게 묻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들의 고추는 시원한 것을 좋아해서 밖으로 나와 있고 여자 아기집은 따뜻한 것을 좋아해서 몸 안에 들어있는 거래.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엄마가 가슴이 큰 것을 너희들과 같이 어릴 때 엄마도 똑같이 자랐는데 크면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아기를 위해서 우유집이 가슴에 생기는 거야. 그 생각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놀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 활동으로는 성장의 3겹, 이게 성장이 되는 이렇게 3겹 퍼즐 놀이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필름 같이 생겨가지고 옷을 입히듯이 옷 입히기 게임처럼 점점 커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어머님들이 퍼즐 놀이 하실 수 있고요. 또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노래도 부르고 새들의 결혼식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를 수 있겠고요. 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노래도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사진 액자도 꾸미고 엄마 아빠 소꿉놀이 통해서 엄마 아빠의 입장도 알아보고
또 현장학습을 통해서 직업체험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갈수록 내가 어떤 자리와 어떤 위치에 내가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 너무 소중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른이 되면 꼭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것도 아이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네, 엄마 아빠랑 결혼 안 할 거야.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이런 친구 있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쵸? 네, 꼭 저런 말 하는 애들이 먼저 결혼하더라. 자,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냐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유아 성교육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발췌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같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결혼하는 어른들은 많아.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야. 두 사람은 나이와 국적과 생김새가 서로 다를 수 있어. 엄마 아빠 나이 다르고 엄마 아빠가 나는 한국 사람, 엄마 아빠는 중국 사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생김새도 서로 다를 수 있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게 결혼이래. 자,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 함께 살 수 있어.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신나게 놀다가 헤어졌어야 했는데 이제는 함께 살잖아. 함께 그래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토닥토닥 싸우기도 하지만 또 같이 화해하고 또 야식도 먹고. 이게 바로 사는 맛이야.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들을 보면서 애들이 아 결혼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부모님들 보면서 아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들면 안 돼. 아셨죠? 아 살만 나는데 나도 좀 결혼하면 야식 좀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네, 그 정도면 되지, 얼마나 결혼하면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펜트하우스 보다 보면 그렇게 저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죠? 네, 소확행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어른 또 있어. 그럼 있지. 그리고 결혼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 이럴 때는 어떤 경우일까? 그거를 이혼이라고 한대. 나 너랑 결혼했는데 너랑 안 맞아. 정말 못 살겠어. 이렇게 해서 안녕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야. 왜냐면 어린이집에 와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친구 관계가 아니잖아. 그쵸? 유치원에서 와서 얘들아 같이 놀고 오늘 잘 놀고 헤어지자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중요한 내 편을 만드는 거라서 쉽게 이혼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서로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아무리 참으려고 애써봐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서로 막 때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서로 도살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왜 싸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이 상황에서. 뭐라고? 여기서 이렇게 예쁜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거 물어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도 괜찮아. 너도 유치원 가서 싸우잖아.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사람은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야. 이러면서. 엄마 아빠도 싸우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야. 안 싸우면은 그땐 진짜 빠빠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싸우면 물론 상처를 입지만 다시 우리는 화해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엄마 아빠도 너처럼 커져가. 성장해가. 우리도 어른이 돼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을 절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귀하게 보고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혼을 하면 부모와 아이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는데 이혼을 해도 무조건 슬픈 것은 아니야. 그 대신 마음은 아파. 왜냐하면 같이 있다가 헤어지게 되는 거니까.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거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는 있어. 그래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혼한 아이들을 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아빠, 아가는 어떻게 생겨요? 네, 성교육에 아주 적합한 시기. 엄마, 아빠, 그러면 아가는 어떻게 생겨요? 자, 이때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내용.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황새가 데리고 왔어. 산타 할아버지가 어느 날 널 데리고 왔더라. 말하면서. 네, 큰일 날 소리, 큰일 날 소리. 네. 자, 먼저 이거 잠깐 제가 이 출산 영상에 대한 링크는 보내드릴 건데요. 굉장히 좋아요. 공자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끼링칭 신점으로 자기를
얘기하거든요. 달려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볼 때 얘들아 단 한 개가 너야 이런 얘기 좀 통과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네, 이렇게 지금 저기 쭉 보시면요. 마지막에 쫙 연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껐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저 영상은 저희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쭉 해서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이 몸 안에서 커져가는 과정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영상 출처 남겨놨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영상 출처 보시면 되고요. 저희 그 후기에도 제가 그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이 자료 드릴 거니까요. 자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호기심을 증폭시키지 마시고 저런 영상을 아이들과 같이 보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드백을 하죠. 얘들아, 70억 개, 몇억 개, 몇만 개, 수억 개의 정자 중에 한 정자만 엄청 뜨거운 길을 향해서 막 불꽃 같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엄마의 아기 집에 빡 도착하는 거야. 그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그 과정마다 4주차 때, 12주차 때, 또 이제 15주차 때 어떻게 변하는지가 쫙 나오거든요. 그때 아이들과 이제 너가 이렇게 손이 생겼고 너가 엄마의 이 탯줄을 통해서 맛있는 걸 먹어서 이렇게 이제는 너가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으며 이런 얘기를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거 왜 물어봐. 이런 말들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 사실을 쉽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기 집에 들어오는 아기 씨가 한 명에서 2명, 3명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한 명은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 명. 두 정자, 두 아기 씨가 들어가면 쌍둥이. 세 아기 씨가 들어가면 새 쌍둥이가 나온다. 요때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 대체 이 아기 씨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대체 이 아기 씨는 그러면 어떻게 엄마 아빠가 들어가? 뭐 눈으로 볼 때 들어가? 손으로 잡을 때 들어가? 그렇죠? 이때 이제 아빠의 아기 씨는 여기서 나옵니다. 고추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엄마의 아기 씨는 배꼽 밑에 있는 소중한 아기집 자궁이라는 곳에서 살아. 그래서 아빠의 고추를 통해서 이 밖으로 나올 때 아기 씨가 가는 길인 질을 통해서 아빠 고추랑 만나는 거야. 그 질은 바로 엄마의 성기, 아빠의 성기에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아기 씨가 길을 따라 아기 집으로 도착하면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라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쉽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5살, 6살 때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7살이 되면 그 고추가 이제 어딘지, 아기 집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전문용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좀 잘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이죠. 자위행위에 대한 대처입니다. 선생님, 엄마, 아빠 왜 고추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차라리 나은데 안 물어보고 계속 만지죠? 네. 우리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자위행위 하는 아이들 보면 막 너무 놀라셔가지고 막 내가 숨어야 될지 애를 숨겨야 될지 막 모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의 그 성적인 자위행위는 어른과의 쾌감이 좀 많이 달라요. 성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정상적인 발달이고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성적인 존재입니다. 성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70세 할아버지가 성관계 맺으면 우리가 아유 무슨 노인네가 무슨 70세가 돼가지고 성관계를 하냐 막 이러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가족끼리 뽀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뽀뽀 안 하면 어떡해. 네, 왜 부부끼리 뽀뽀하냐며. 그럼 부부끼리 뽀뽀하다고 누구랑 뽀뽀할 거야. 거울이랑 뽀뽀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성적인 존재고 당연히 성관계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아이들이 당연히 성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얼만큼 자극을 받냐면요. 25% 이상의 아이들이 그 418개 유치원의 반 중에 104개 반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이 자유행위했다라고 선생님들이 말할 정도로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고요. 심지어는 하루 3번 정도는 꼭 한다고 합니다. 발견된 것만. 네, 발견된 것만 그래요.
그리고 만 3세가 되게 많아요. 만 3세는 5살, 5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6살, 7살 막 성적인 걸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많이 본 애들이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안 봐도 해요, 안 봐도. 왜 그러느냐? 만 2세 이하의 영아 아이들은 30%입니다. 무려 30%. 낮잠 시간, 자유선택 놀이 시간, 영아기에는요, 심지어 여자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그 조금 뾰족한 곳에 가가지고 의자 그 끝에 모서리에 가서 비비기도 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그 낮잠 시간에 뒤집어서 엎드려서 계속 만져요. 네, 저는 제가 원에서 많이 근무를 해서 되게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요, 성행위까지 다 합니다. 유사성행위를 하는데 3살 남자의 위에 여자의 4살 애가 올라간 것도 봤어요, 저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면 엄청 놀라는 건데 아이들이 사실 이것을 알고 하는 경우보다요. 뭔가 봤는데 이게 재밌어 보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변 활동으로 인한 성기가 자극이 됐어요. 그랬을 때부터 이게 무슨 느낌이지? 그 느낌이 신기해가지고 계속 그 느낌을 자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저귀 발진으로 염증 때문에 막 가려워서 긁다가도 아이들이 자위행위가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 발기에 대한 주의 집중. 우와 너 고추 섰다. 요런 거.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추 섰다고 막 귀여워서 자꾸 만지시잖아요. 그때부터 자위행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 재미 삼아가지고 계속 엉덩이 만지고 오구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실 때 아이들이 성기 자극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할 때도 의자나 놀이터에서 성기에 대한 자극받았을 경우 또 오히려 부모님의 결벽증으로 인해서 너무 기저귀를 자주 갈아서 기저귀를 갈 때마다 느껴지는 성기 자극으로 인한 것들 또 너무 수유가 빨리 중단돼서 일어난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자위행위도 있습니다. 또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손가락을 빨던 것이 남근기가 되면서 성기를 자극시키는 것으로 그 트라우마와 애정결핍의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엄마 아빠한테는 말을 못하는데 주위에 친한 이웃사촌이나 오빠들한테 성추행을 당했을 때 인한 트라우마. 근데 성추행을 당했을 때 기분이 나쁘면서 자극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쾌감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한 자위행위가 돼버려요. 네, 이게 조금 앞에랑 다릅니다. 앞에 이렇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한 자위행위는 사실은 잘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결하게 잘 유지시켜 주시면서 아이가 그냥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 원인을 알고 이렇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성기 부위를 좀 자주 세게 닦지는 않도록 하고요. 배뇨 직전에 나타날 수 있는 발기 현상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귀두염, 포피염, 여자아이들은 염증, 질염이 생겨서 간지러워서 계속 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기도 모르게 자위행위를 해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습관적으로 자위행위가 아니라 간지러워서 계속 긁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간지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염증이 자주 생기는 아이들, 땀 많은 아이들 있죠. 땀띠 많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간지러운 것 느낌처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가요.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죠. 그리고 그 여자애들 너무 두꺼운 스타킹이나 꽉 끼는 바지, 특히 남자애들 너무 스키니 바지 이런 건 안 좋아요. 오히려 남자애들은 어렸을 때 펑퍼짐한 치마 같은 바지, 여자애들은 조금 보호할 수 있는 너무 꽉 끼지 않는 바지가 더 좋다고 하죠. 자, 충분한 애정 표현은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님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계속 사랑으로 표현해 주시고 아이들이 혹시 손을 빨거나 내가 다른 부분에 자꾸 내 성기나 내 몸을 막 어떻게 할 줄 모를 때는 손을 가만히 이렇게 잡아주시고 안아주세요. 자꾸 만지지 마. 자꾸 너 어디 하는 거야. 손 빨지 마. 이렇게 하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때서야 엄마가 나를 비로소 아빠가 나를 비로소 관심 있어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더 안 좋은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어떤 집착적인 행동, 중독적인 행동이 지속될 때는
살짝 그냥 안아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거나 이렇게 포근하게 나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빨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선생님 엄마가 뭐 놀아줄까? 놀아주는 게 다른 걸로 상황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 몸은 소중해. 엄마도 너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방향 전환을 시켜주시고 자꾸 만지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는 내가 혹시나 어떤 부분에 이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줬는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고추 혹은 여자아이들한테는 아기집. 쉽게 아기씨가 있는 소중한 곳인데 우리가 소변을 나오게 하는 곳인데 자꾸 너희들이 만지면 소변을 나오는 통로가 병균이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나와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염증이 점점 더 생기겠죠. 몸에서 나가서 염증이 없어져야 돼. 배변을 통해서 또 소변을 통해서 염증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못 나오게 하고 손으로 막아. 그러면은 당연히 병균이 못 나와서 슬퍼져서 아파져서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지면 병원 가 벌레 들어가 이런 게 아니고 나와야 될 게 못 나오고 자꾸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막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곳이 멈춰진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기하고 재밌어 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냥 신기하고 재밌지. 느낌도 신기하지. 그런데 조절하는 것이 너의 몸에는 더 좋아. 아이들이 지금 하는 것을 무조건 맞는 것보다 인정하고 다음 거를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친구가 나 자꾸 만져요. 이제 유아 성추행, 성희롱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4가지로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요. 내용이 좀 길지만 이거는 제가 이 캡처한 부분들은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꾸 성기를 만진대요. 자, 성기를 만지는데 이 만지는 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왜 자꾸 친구 고추 만지고 우리 여자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기집인데 왜 자꾸 만져? 그러면 놀이였어요. 좋아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죠. 아니죠. 그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좋아서 그러는 거는 보호해 주는 거죠. 그냥 너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 거잖아. 그치? 좋아하는 건 그렇게 노는 거 아니야. 좋아서 노는 거는 오히려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이때는요. 이 아이들이 성기를 만지고 그 놀이 막 쳐다보는 놀이는 놀이가 아닌 겁니다. 우리 친구들 놀다가 때리면 어때요?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중재하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친구가 내 거 만졌어요. 그러면 아유 선생님이 나중에 혼내줄게 하고 그냥 넘어갈 거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 부모님들도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선생님과 얘기해서 그 놀이에 대해서는 놀이가 아니고 그거는 괴롭힘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 괴롭힘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냐면 놀이는 아이들의 소중한 부분을 갖고 놀면서 놀이하지 않죠. 그거 외에도 많은 놀이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소중한 부분을 가지고 병원에 가거나 소중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친구가 사랑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너는 사랑해서 그랬지만 이 친구가 너한테 그걸 보여줬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 유사 성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왜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 만지는 거 싫어하세요? 그 나이에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포르노 영상이 노출됐거나 진짜 성행위를 목격해서 모방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3살 위에 여자애 4살이 올라갔다 했죠? 실제 이 아이는 부모님의 성행위를 봤습니다. 성관계를 봤는데 부모님들이 어땠냐면은 설명을 안 해줬어요. 설명을 안 해주고 나니까 얘가 혼자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빠가 엄마를 괴롭혔다라고 저한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교사였을 때. 그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이들 눈에.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데 아니야 엄마 아빠 사랑해서 그랬다니까 그때부터 얘가 이제 이상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런 행동을 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옷을 벗고 병원놀이를 하는 거는 인형으로 하면 돼. 옷을 벗어서 병원에서 검사 받는 것도 아무한테나 하지 않아. 산부인과 따로 있어. 여성부인과 따로 있고 비뇨기과 따로 있어. 그쵸? 병원 가셨을 때 주사 맞는 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사 맞고 우리 이비인후과 가서 코 소독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 있는 앞에서 코 소독하잖아요.
그런데 여성부인과 가서 저희들 질소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요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병원 놀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고 오로지 의사와 간호사 딱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병원이 있어. 그 병원 또 왜 그래요? 가장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너희들의 몸을 훔쳐보는 것. 그것은 절대로 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 왜 그럴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한 비밀이야. 너희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아.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엄마 아빠는 이 사랑의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해준 거야. 엄마 아빠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야. 혹시 봤다면 얘기해 주시고 안 봤다면요. 그 영상이나 그림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지가 먼저 보여줘요. 보여달라 해서 보여주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보여줘버려. 이런 경우가 되게 선생님들도 힘들고 어머님들도 힘드신데요. 이때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시고 앞에 얘기해 주시면 되시고 아까 제가 잠깐 물놀이 할 때 얘기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요. 물놀이 할 때 수영복을 입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도 다 벗지만 보여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장난이라도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 안 좋아. 그리고 만약에 친구들이랑 화장실에 한 명씩 들어가지 않고 같이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화장실에서 장난쳤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그런데 보자. 저 친구도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먼저 보여줬어요. 너가 먼저 보여주면 친구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너가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내 친구가 내 앞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되게 보여주기 쉽지 않은데 앞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는 보여줘야 되겠니 안 되겠니라고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보여주는 것이야 라고 그냥 말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명확할 때는 명확한 교육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확실한 사고를 주기에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여주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패션적으로 우리 패션쇼 할 때도 보여줄 수 있고 어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몸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 타임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 아무한테나 보여주게 되면 아무나 너의 몸을 만져도 된다라고 너가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몸에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하는 경우는 성폭력이 의심되고 성추행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통해서 전문 용어로 사용하는 거죠. 음낭을 만졌어? 음경을 만졌어? 너 안에 질에다가 손을 넣었어? 안 넣었어?까지 쫙 설명을 그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소중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가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있어. 너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얘기해도 돼. 모든 것을 얘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막 닦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피해가 보존되지 않잖아요. 빨리 그 아이가 어디가 문제였는지 사진 찍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닦아서 그 비닐팩에 보존하면은 이게 그 옷이나 이런 것이 비닐팩에 보존하면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종이나 신문지 이런 데다가 보존을 해야 그 증거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잘 준비하시고 반드시 부모님과 소통하셔서 112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하기 전에 충분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녹음해 놓으시고 영상 찍으시고 사진 찍으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마지막 부모님과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질문 베스트 5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행위를 이제 자연스럽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심한 경우 중독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는 겁니다. 언제부터 얘가 그러기 시작했는지. 처음에는 몇 번밖에 안 했을 건데 언제부터 얘가 막 너무 심하게 여기에 집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 이거 왜 해? 라고 묻기보다는요. 혹시 무서웠던 적 있었어? 를 물어보십니다. 혹시 엄마가 너한테 속상하게 했던 적 있었어? 혹시 누가 너를 놓고 어디 간 적 있었어? 원해서나 아니면 엄마가 그랬던 적 있었어? 엄마는 그냥 너가 당연히 잘 있을 줄 알고 나간 건데 혹시 그것 때문에 너가 두려웠던 적 있었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문제여서 물어본다기보다 그냥 우리 아이가 혹시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진정성 있는 질문을 좀 하시면 아이들한테서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면은요, 그 상황에 왜 그랬는지 설명하면서 다른 놀이로 또 연결을 하시면서 아이가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의 행위가 적어도 최소 하루에 6번 이상, 3분 이상, 1개월을 지속한다. 그랬을 때는 병리적 현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요, 실제 심리치료센터를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럴 때는 그 대신 자위행위를 하루에 1~2번 정도 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얘가 지금 그냥 내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자극을 받구나. 그럼 이때 선생님들, 아까 제가 어머님들 말씀드렸던 자위행위에 대해서 우리 아이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아이가 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얘가 멈추면 이제 들어가셔서 신기하고 재밌었어. 모른 척하지 마세요. 너가 이 행동을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라고 표명하세요. 자유행위를. 자유행위 했는데 막 내가 모른 척하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재밌었어. 그 만져보니까 기분이 어땠어? 차라리 직관적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그 당시에. 그럼 얘가 나 안 해. 내가 뭐 했는지. 근데 엄마가 너무 편안하게 물어보는 거야. 아빠가.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아기 집은 이런 곳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방어하도록 가르쳐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했더니 범죄자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아이들을 더 심하게 성폭행했다라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일단은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폭력에 현재 당했을 때 교육이 아닙니다.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아이들이 내 몸을 손대지 마세요. 나는 그걸 싫어합니다. 라는 것을 사전에 이 아이들이 표명할 수 있는 표현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요, 그러한 상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선시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하지 않으면 타인이 원했을 경우에 해당돼가지고 범죄율이 조금 범죄의 그 범죄에서 받는 벌 있잖아요. 처벌이 약해지거든요. 아이들이 이 표현을 안 했다고 하면.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항상 이 표현을 했었다. 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 역할 시연을 통해서 문제 상황이 대피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부모님 번호 외우는 거. 누군가가 선생님이 위험한 상황이 생겼어요.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호루라기 부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호루라기 목걸이가 요즘 나오거든요, 아이들. 아주 작은 목걸이가 나옵니다. 큰 목걸이는 오히려 다치니까.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들 소리가 안 나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상황 생기면 도와주세요 말도 못해요.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위기 상황에 내 몸에 있는 뭐라도 아이들이 들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 잃어버렸을 때는 그 자리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엄마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생각하고 경찰 아저씨나 그 지역에 있는 가게 아저씨들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엄마 번호 이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네,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방이 중요하지 당하고 나서는 너무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유튜브를 볼 때 음란물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죠.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유튜브를 신청하실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교육 영상 유튜브를요. 클립다운 PC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유튜브를 영상 뭐 영어라든지 인성 동화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들 10개 정도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와이파이를 끄세요. 다운받은 것만 돌려가면서 시청을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이들 조절 능력과 절제 능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더 많은 영상을 원할 경우에는요, 핸드폰이 고장났어. 그러면 이제 고장 안 났을 경우 있죠. 엄마가 지금 와이파이가 모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와이파이를 킬 수 있는 날을 정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날은 내가 마음껏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날은 그냥 이거 봐야지. 요 정도 갖다가 아이들한테 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유튜브 보는 것보다 엄마랑 놀고 그냥 유튜브 보다가 그냥 딴 거 하는 게 재밌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시는 영상만 시청하도록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광고가 차단됩니다.
자, 아이를 낳고 나서 부부관계가 소홀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불화도 생깁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오히려 불화가 생기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런 말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아버님들이 또 아이한테 나와의 사랑을 뺏겼다라고 생각해서 또 좀 섭섭해 하시는 아버님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많이 그런 또 상담도 받았었고요. 그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자랄 때에 시간을 정해서 부모님들의 나를 좀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자녀가 그 책임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자녀가 있다고 부모님들의 관계가 소홀해져야 됩니까?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관계나 부모님들의 사랑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잃어버릴 때 걱정되시죠? 특히 산만한 아이들은 번호 외워도 까먹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인파가 많은 곳을 좀 지양해 주십시오. 실종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남자아이들도 데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때는요. 그만 뛰어 하지마 안 돼 하지 마시고요. 아이와 함께 나갈 때 여기 구간에서 엄마랑 같이 다녀야 된다. 그리고 뛸 때는 확실하게 뛰게 해주시고 요거를 산만한 아이들은 잘 조율하시면 산만한 아이들이 오히려요. 세계를 호가하는 ADHD의 증상을 가진 분들도 지금 세계를 호가하는 예술가들이 되는데 ADHD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산만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규칙만 잘 세워서 제대로 뛰게 하고 제대로 잡아주시면 오히려 훨씬 멋진 아이들로 성장합니다. 산만하고 ADHD인 아이들이 생각보다 창의력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구조를 넘어서거든요. 그쵸? 대체 저기서 뛴다고? 제가 지금 저기서 구른다고?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할 만큼 뛰어다니고 넘어서고 막 넘어졌는데도 안 다쳐. 심지어는. 그런 애들이 오히려 나중에 세계를 제패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얘를 막 막으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놀 때는 확실하게 놀게 해주시고 나갈 때 잘 정돈해서 규칙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전문가가 말하는 진짜 성교육의 시작이 무엇인지 영상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사람, 바로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엄마가 몰라서 못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 입 밖으로 설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부부 생활을 하고 성생활을 하고 있지만 엄마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답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아이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거 아니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다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성생활을 한번 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 부모로서 이 아이가 성적으로 크고 발달하고 있다는 거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그걸 인정해 줘야 되고 성교육의 출발은 이 아이가 성적인 존재라는 거, 성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성교육의 시작은 우리 아이들이 성적인 존재로서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70억 인구 중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진 아이들은 어떤 아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아이다. 네, 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요? 건강한 아이. 그래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유아의 바른 정체성을 위해서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또 우리 부모님들끼리 마음껏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의 러브 스토리도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얼마나 또 그 다음 동생들을 낳으실지 기대하면서
다음 교육 때는 좋은 소식 네 들리길 바랍니다. 네, 저희 이 교육 소식들은요 아이램 교육연구소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어머님들 교육 소개 받으실 수 있고요. 교육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마음빛깔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빛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이랑 놀이랑 홈TV에서는 제가 나와서 아이들과 인성교육을 하는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릴게요.